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마감 시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5% 올라서 2359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고요. 외국인이 300억 정도 소량 매수를 했고 기관이 17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꽤 올랐거든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1%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요 며칠은 또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실망스러운 사실 뉴스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했는데 오늘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금융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가운데 KB금융이 2.4%, 신한주주가 2.2%, 하나금융주가 3% 이렇게 빠지면서 금융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주주환원 운동이 계속 일고 있죠.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 전체가 보면 이 주주 환원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가 많이 약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이 뭐 0.3배 이렇게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나금융주주가 0.39배가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금융주주가 지금 공시를 하나 낸 게 자사주 매각 관련해서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1,500억 정도 소각을 한다 뭐 이랬는데 일단은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참 금융지주 이제 경영진들이 좀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이런 거를 굳이 소홀히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 같은 거를 잘 해야 될 텐데 참 바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그래서 더 많이 빠졌고요. 3%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아주 매서웠는데 조금 이렇게 또 꺾이는 약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주 환원 요구는 계속 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또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좀 할 수 있었던 게 정책적인 이유가 크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가 이제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LTV 확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돌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이제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4.95%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5%죠. 그래서 무늬만 이제 4%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4.95%, 글쎄요, 5%에 달하는 이 정도의 금리로는 그렇게 쉽게 대출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글쎄요, 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멈출 수 있을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도 또 약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가 3.4%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국채가 3.4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적정 마진을 붙여도 대출금리가 4%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 것 같아요. 4% 저스트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4.95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뭔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건데 그렇다고 은행이 뭐 마진을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들의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역마진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의 금리들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금리 그런 게 내려가야지 이제 시장이 좋아질 텐데요. 글쎄요, 4.95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컨센서스가 금리가 적어도 4% 밑으로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거의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낼 수 있는 이런 거치형 이런 대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지 아마 부동산 시장도 좀 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다 보면 주식시장이 혼자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상승세에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30원대에서 이제 강한 저항이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1230원대를 장중에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저점을 찍고서 이렇게 또 튀어 오르니까 1240원대 이렇게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24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1240원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0.17% 올라서 뭐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에너지솔루션 0.2%, LG화학 0.7%, 그리고 삼성 SDI가 1.9% 올라서 2차전지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서비스 주식들이 좀 좋았네요. 네이버가 1%, 카카오가 1.9%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오늘 3%대 이렇게 올랐고요. 하나솔루션의 상승폭이 컸네요. 6%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상승세가 아쉽기는 했습니다. 0.35%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아쉽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이고요. 미국 증시가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CPI가 확실히 좀 적절하게 낮게 나와줘야지 이제 시장이 좋을 겁니다. 컨센서스보다 살짝 낮게 나오는 뭐 그 정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CPI는 아마 6%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CPI가 또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